안녕하세요. RPM9 유미택자입니다. 오늘 만나실 차는 렉서스 UX입니다. 네, 렉서스에는 참 많은 모델들이 있는데요. 그 SUV 라인업 중에 국내에는 아쉽게도 RX, NX만 들어왔었어요. 지금 UX는 이 NX 밑에 자리하는 소형 SUV입니다. 이 차의 그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차는 제기어 E-페이스, 볼보 XC40, 벤츠 GLA, BMW X1, 또 아우디 Q3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렉서스가 약간 늦게 이 시장에 들어왔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 더 준비를 많이 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한번 디자인부터 보시죠. 렉서스 하면은 일단은 이 스핀들 그릴과 엘피네스 램프가 포인트입니다. 초창기에는 렉서스의 스핀들 그릴이 참 그 약간 미완성된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냥 구멍을 뚫어놓은 게 아니라 일일이 입체적으로 깎았어요. 3차원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공을 들인 느낌이 나고 이 엘피네스 램프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등장했을 때는 범퍼에 위치한 적도 있고 뭐 어떻게 새롭게 램프를 약간 파고든 경우도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디자인이 지금 완성도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일체형으로 들어간 디자인이 좋은 것 같아요. 그 램프 같은 경우는 이제 LED 램프인데요. 이 차가 이제 4륜구동 모델인데 LED가 3개가 들어갑니다. SUV 하면 역시 이제 이런 그 팬더 커버 이런 디자인이 약간 그 SUV스럽게 나타내는 그런 디자인인데요. 그리고 요 아래에는 18인치 휠이 들어 있습니다. 2륜구동은 17인치 휠이 장착이 된다는 차이점이 있죠. 자, 이 차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차체 높이가 1520mm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일반적인 승용차 중에 조금 높은 승용차 정도의 높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차체 높이를 낮추면 좋은 건 뭐냐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이 시트 포지션도 낮아지니까 굉장히 그 타고 내리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고, 자, 이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도 이 디자인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게 뭐냐면 여기 소재를 3가지 썼어요. 컬러를. 그래서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그냥 수직으로 떨어뜨린 게 아니라 LS나 아니면은 그 위에 LFA 뭐 그 한정 생산된 모델 있죠. 슈퍼카. 그 사이드 미러와 굉장히 유사한 그런 디자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은 라인이 지금 보시는 게 보이는 것만 지금 3개인데 저 팬더에서 날라오는 라인이 여기 사이드 미러에서 떨어지고요. 보통은 저 라인이 이렇게 쭉 이어져서 그냥 하나로 끝나죠. 근데 저기서 끝내고 그 밑에 라인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뒤로 갈수록 또 확 올리고 이쪽에서 킥업을 시키고 그래서 굉장히 다이나믹한데 예전에 그 렉서스 디자인이 이제 바뀔 때는 앞뒤만 주로 바꿨는데 옆에가 좀 심심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옆모습을 요즘에는 렉서스가 굉장히 과감하게 시도를 합니다. 뒤쪽도 보시면 굉장히 독특한데요. 이 전 측면에서 보면은 뭐 이 램프만 뿔룩 튀어나온 것 같은데 뒤쪽에서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어 스포일러 역할을 하는 이 테일 램프가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쭉 이어지는데 이제 여기서 한번 공기를 이렇게 들어 올려줘도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 나머지 이제 그 지나가는 공기 흐름을 여기서 딱 잡아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선을 넣는데 이게 뭐냐면 앞에 스핀들 그릴 모양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앞모습의 패밀리룩을 뒤에도 구현했다라는 그런 아주 특징적인 그런 디자인인데 이 디자인이 RX, NX 그리고 LS, ES 이런 그 차들 다른 차들에도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앞을 패밀리룩을 만드는 브랜드들은 많은데 뒤에까지 이렇게 일관되게 하는 브랜드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렉서스가 참 독특한 시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보시기에도 조금 좁죠. 소형 SUV니까 사실은 좀 좁아요. 객관적으로 좁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여기에 장비를 좀 넣는 공간을 많이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이걸 드러내면 이 밑에 이제 그 모터를 구동하는 컨버터가 있고 이쪽에 조그만 배터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구성이 좀 복잡하면 이 그 수납함을 공구 수납함을 좀 없애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지만 그 아쉬움은 이제 이 시트를 젖히면요, 이렇게 해서 젖히면
딱 이제 완전히 풀플랫이 됩니다. 저 앞좌석이 지금 약간 눕혀져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눕히면은 그 골프백 3개를 이렇게 딱 이렇게 세로로 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뒷좌석 폴딩 시키면은 아주 좁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제가 볼 때는 뭐 이 공간이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이 차는 이제 트렁크 공간을 이렇게 막 노리는 그런 차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사람이 어떤 여행을 다닐 때 그러니까 젊은 부부나 아니면은 저처럼 이제 장성한 그 자녀를 둔 부부가 어디 놀러 가거나 이럴 때 좀 좋은 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렉서스 UX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시동을 한번 켜볼게요. 자, 이게 이제 시동이 들어온 겁니다. 하이브리드니까는 처음에 이제 모터만 돌아가죠. 그래서 우르르 하는 엔진 소리가 없어요. 자, UX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치카카코라는 일본 여성 엔지니어가 치프 엔지니어를 맡았다는 건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도요타 렉서스에서 그 어떤 차종의 치프 엔지니어를 여성분이 맡은 경우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는 아마 여성을 좀 많이 중시한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센터 패시아가 굉장히 틀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운전자가 이제 스티어링 휠이나 기어 레버를 잡고 있다가 손을 조금만 뻗어도 이 버튼이 닿거든요. 피아노 건반 같은 그런 디자인인데, 이런 버튼 디자인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이 돌체형 모니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와이드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쪽으로 많이 붙는 경향이 있어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렉서스의 장기인 이 터치패드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처음 이제 메뉴로 가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터치패드 같은 경우는 어떤 물리적인 그런 버튼을 조작하는 게 아니라 이 손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버튼이 가거든요. 이전에는 마우스 타입을 렉서스가 썼는데, 그게 조금 이제 불만이다라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방식도 그렇게 제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역시도 약간 민감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가 크면 이 모니터하고 거리가 멀다 보면은 터치 패드를 조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센터 패시아도 많이 꺾여져 있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니터를 이쯤에 배치하고 직접 터치하게 하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이 터치는 안 됩니다. 이 터치 패드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걸 좀 당기고 이렇게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계기판 보면은 이쪽에 보면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요. 현재 리셋 이후에 연비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거는 에너지 흐름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모터나 엔진의 구동 상태, 이건 타이어 공기압 정보. 이쪽을 하게 되면은 현재 방향, 그다음에 블루투스 오디오. 무선 충전 패드가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은 충전이 되는 특징도 있고, 이 부분이 블랙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브라운이 있습니다. 국내는 3가지가 들어오는데 미국 수출형을 보니까 컬러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부럽고요. 자, 그리고 역시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디오 이 컨트롤러가 여기 있는데, 보통 이쪽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에 있으면 좋은 거는 운전을 하면서 손을 딱 갖다 대면 이 위치만 익숙해지면은 안 보고도 이렇게 툭툭 아까 볼륨 조절하듯이요 할 수가 있고, 이 센터 콘솔도 이 조수석에 있는 분이 열 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열 수가 있고, 제가 열고 싶을 때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안에 USB 포트 2개나 있고요. 뒤쪽에도 2개나 있어요. 여기 이제 드라이빙 모드 셀렉터가 있어요. 스포츠, 노멀, 에코. 자, 제가 뒷좌석에도 앉아봤는데 지금 제 키가 177인데 제가 편하게 앉았을 때 이 위치 그대로 제가 뒤에 앉아 보니까 뭐 이렇게 저는 크게 불편함을 못 느꼈습니다. 뒷좌석이 좁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뒷좌석이 좁으면 NX로 가면 돼요. NX나 RX로 가면 되는 거지, 이 소형 SUV에서 크기를 논한다는 건 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 시승회 때 뒤에 앉아서 차가 너무 조용하니까 잠을 잤는데 목적지까지 굉장히 편하게 잤거든요. 그래서 등받이가 약간 서 있는 느낌이 좀 아쉽긴 하지만, 실제로 앉아보면 저 정도 키, 한 180까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80 정도 키까지는 충분히 불편하지 않은 그런
공간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특이한 거는 이 시트가 이게 저는 재원을 보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게 인조 가죽이랍니다. 보통 렉서스 하면 천연 가죽만 쓰죠. 그런데 인조 가죽인데 거의 천연 가죽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여기 퀼팅 디자인도 되어 있고요. 이 사이드 볼터도 굉장히 그 체형을 잘 잡아주는데 다만 이 쿠션 쪽에 사이드 볼터는 조금 더 높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렉서스 UX의 디자인에 그 별점을 매기자면 외관은 별 5개 만점이고요. 실내는 별 4개 반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장비는 이 정도 살펴보고요. 본격적으로 달려보면서 한번 더 성능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UX는 그 도요타 렉서스가 새롭게 개발한 그 도요타 차세대 글로벌 아키텍처의 C타입입니다. 그 플랫폼도 새로 개발했지만 엔진도 완전 새로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열 효율이 무려 40%에 가깝습니다. 내연기관에서 열효율을 40%를 달성했다는 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엔진은 146마력인데요. 직렬 4기통 2.0 가솔린 엔진. 여기에 이제 전기 모터가 뒷바퀴에만 구동이 되는 그런 독특한 시스템입니다. 근데 4륜 구동이긴 한데 5.1마력 정도 돼요. 뒷바퀴에 작동하는 그 모터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시 4륜 구동 같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이제 정말 4륜 구동이 필요할 때만 모터가 개입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거의 전륜 구동, 그러니까 앞바퀴 굴림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바퀴 굴림에 모터를 갈아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출력이 183마력입니다. 일단은 출력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기존의 도요타 또는 렉서스가 하이브리드 하면 조금 힘이 없다 이런 그 이미지가 좀 강했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모델들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출력도 그렇지만은 이 변속기와 엔진을 조합을 할 때 굉장히 파워 쪽을 좀 강조하고 운전의 즐거움을 강조하는 그런 세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파워트레인은 별 5개 만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서스펜션을 보면 우리가 그 소형 SUV를 고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가 이제 공간도 있지만은 승차감입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차가 작다 그래서 꼭 이 승차감이 나쁘란 법이 없거든요. 바로 그런 걸 UX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작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굉장히 훌륭해요. 제가 요초를 많이 넘어봤는데 그 요초를 충격을 흡수하는 그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동급 중에는 가장 좋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도 별 5개 만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운전의 즐거움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브리드에서 운전의 즐거움은 많이 강화는 했지만 그 어떤 강력한 성능까지는 아니고, 왜냐하면 연비까지 다 잡으려면은 아무래도 조금 희생되는 부분이 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면은 운전의 즐거움은 별 4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를 제가 스포츠 모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계기판이 바뀌어요. 이렇게 만들고 수동 모드로 바꿨을 때 운전의 즐거움이 좀 괜찮아집니다. 자, 가서 해보겠습니다. 근데 6단 변속기라는 게 조금 아쉬운데, 전자식 무단 변속기이긴 한데 6단보다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한 8단이나 9단 정도로 나눠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들려오는 소음이 약간 있지만 제가 노멀 모드로 하고 일반적으로 달려볼게요. 그러면 정말 조용해요. 렉서스는 정말 정숙성이 무기인데, 다만 이 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타이어 소음이 많이 올라옵니다. 아마 마이크에는 잘 안 잡히겠지만 타이어를 제가 자세히 보니까 4계절용인데 브리지스톤 푸란자거든요. EL450. 이게 소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온로드 위주로 달리시는 분이라면 썸머 타이어 좀 좋은 거 끼시고 겨울에는 윈터로 바꾸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개전용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면에서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또 모든 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타이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정숙성은 이 타이어 때문에 4개가 됩니다. 14개. 그러니까 연비가 지금 보면은 이 4륜구동이 15.9거든요. 근데 실제 달려보면은 뭐 그냥 대충 달려도 13, 14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도요타 렉서스의 그 연비 기술에 아주 절정이 그대로 녹아 있는데,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고속도로보다 도심 연비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도심 연비가 16.5고요. 고속도로가 15.3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연비 우리 테스트를 할 때 그 모드가 있는데 그 모드대로 달려보면은 아무래도 달리다 서다 하는 게 이제 배터리에 충전이 도움이 되고 이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여러 브랜드의 그 연비 테스트를 해본 결과는 그 연비 테스트의 그 모드하고 우리가 실제 주행 여건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모드 그대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가속을 했다가 일부러 발을 떼서 충전시키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 속된 말로 깃털 락셀링이라고 하죠. 살살 밟는, 이렇게 해서 꾸준히 가는 게 사실은 연비가 더 좋아요. 그래서 실제 달려보면 공인 연비하고 약간 다른 게 고속도로 연비가 아마 제가 이 차는 테스트를 안 해봤는데 거의 아마 20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연비는 뭐 만점이죠. 연비 5개, 별 5개 만점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쭉 보면 이제 값 대비 가치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이 차가 이제 출시되고 나서 한 가지 또 말이 나오는 게 가격입니다. 그래서 2륜구동 모델이 4,510만 원이고 4륜구동 모델이 5,410만 원. 그래서 딱 9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그 옵션의 차이가 나는 거는 뭐 이제 이 모니터가 이거는 이제 10.3인치고 2륜구동은 7인치고 뭐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외관 리뷰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LED 램프가 2륜구동은 2개, 이거는 3개, 뭐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오디오도 스피커가 이건 8개, 그건 6개, 뭐 이런 차이점이 있긴 한데, 제가 볼 때 2륜구동도 그 옵션이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타이어가 뭐 17인치고 그거야 뭐 크게 나쁜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일부 몇 가지 옵션들은 2륜구동 모델을 고르면 조금 불편하겠다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급 트림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예를 들면 2륜구동에서 좀 고급 옵션을 단, 그러니까 이 차가 사실은 4륜구동이 절실한 모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2륜구동에 고급 옵션을 단 900만 원 절반 자르면 450만 원 차이 나는 그런 트림을 하나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렉서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가격 할인이 거의 없습니다. 뭐 그 가격 할인 많이 해주는 독일 차들, 영국 차들, 이런 차들 가격 할인 받을 땐 좋잖아요. 근데 이게 그 중고차 시세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 또 하나 렉서스는 이 조금 비싸게 산 감이 있어도 뭐 몰다 보면은 기름 넣어주고, 일단 뭐 오일 바꿔주고, 그 다음에 소모품 정기적 바꿔주고 하면 나머지 이렇게 바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득인데, 이제 구입할 때는 할인을 덜 받으니까 좀 비싸게 산다 이런 느낌이 있죠. 근데 사실 곰곰이 따져보면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값대비 가치 낮지는 않은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 그 저렴한 편은 아니죠. 그래서 값대비 가치는 4개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30대 오너들을 렉서스가 겨냥한다고 하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오너들 뿐만 아니고 뭐 자녀들을 어느 정도 성장시켜 놓은 그런 부모님들, 그래서 넓게 보면 50대까지 해서 이렇게 아주 젊게 사시는 또 영포티 분들, 30대, 40대, 50대 분들 중에 좀 젊게 살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적당한 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한테 강력히 추천을 드리고 싶고, 영상 보시는 분들 유튜브나 네이버 TV 뭐 이런 데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제가 사비를 들여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서
소정의 선물을 드릴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제가 시승을 하면서 뭐 어떤 걸 달아줬으면 좋겠다, 어떤 내용, 또 아니면 어떤 차를 달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UX, 렉서스 UX 아주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저는 상당히 기분이 좋았고, 제가 돈 여유가 된다면 한번 구입을 고려할 그 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